안녕하십니까. 앨리스의 이번에 MQTT 사전 강의, 시범 강의를 제출하게 된 전인섭이라고 합니다. 이번 강의는 MQTT 실습 이전에 간단하게 설명할 이론 강의 10분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.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 10분 정도 맞춰보고 최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가장 먼저 MQTT가 무엇인지, 그리고 MQTT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, 두 번째로는 MQTT가 어떤 식으로 통신하는지, 어떻게 통신이 이루어지고, 어떤 지표들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가 이제 두 번째고요. 세 번째는 그 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QoS라는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구성을 일단 해봤습니다. 가장 먼저 MQT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한 글인데, 이 소개를 하기 앞서 제가 지금 가져오는 글들은 이 MQTT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되게 주도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알리고 있는 하이브MQ라는 어떤 독일의 회사의 공식 문서를 참고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검은색으로 볼드 처리한 부분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publish, subscribe라는 키워드가 있고요. 뭐 밑에 좀 더 내려가서 이렇게 머신 투 머신이나 IoT라든가 그런 상황에 이제 좀 더 적합하다, make it ideal for use, including constrained environments such as 해가지고 나오죠. 또 제가 그 볼드 처리 안 한 게 이게 lightweight이라는 게 있어요. 굉장히 경량화된 프로토콜이라는 거죠. 요 세 가지가 MQTT의 핵심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뭐 여기서 이제 MQTT가 무엇의 약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. 먼저 얘기하자면 MQ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웹개발 강의라든가 사전 지식으로 들어보실 수 있는 메시지 큐의 약자가 아니라는 겁니다. 메시지 큐랑 굉장히 유사하게 작동을 하긴 하는데 그 공식 문서에서는 MQ는 메시지 큐의 약자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. MQ는 말 그대로 정말 MQ, IBM의 MQ 시리즈에서 따와서 MQ가 앞에 붙어 있고요. TT는 텔레메트리 트랜스미션, 그러니까 뭐 어떤 지표라든가 그런 걸 수집할 때 쓰는 트랜스미션 통신 방식이다.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 있고요. 여기 말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메시지 큐랑은 다르게 하나 메시지를 뿌려도 모든 서브스크라이브가 받아볼 수 있다는 차이점 뭐 말고도 한 두 가지 정도로 더 설명하는데 어쨌든 다르다고 합니다. 부담격으로 얘기를 한 거였고요. 다시 이 내용으로 넘어가서 마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Publish, subscribe, small code footprint is required, network bandwidth is at a premium. 여기에 추가로 lightweight 프로토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특징을 집어낼 수 있습니다. 하나하나 먼저 설명을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Publish, Subscribe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요건데 사실 이것만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.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여태까지 사전 지식, 사전 교육으로 배웠던 웹 개발 과정에서 많이 보셨던 그 서버 클라이언트 패턴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 나서 다시 보면은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리퀘스트 리스폰스 모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보시다시피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있고 이 둘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특정 HTTP 메소드를 통해서 특정 엔드포인트로 요청을 보내면은 그에 대한 정보를 반환하는 방식이죠. 보면은 일단 서버 클라이언트가 직접 연결됐다는 것을 볼 수 있죠. 자, 다시 그 펍섭 시스템, 펍섭 아키텍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브로커라는 단어가 있어요. 중매인, 중개인이라는 뜻이죠. 가운데 이게 메시지를 중개해주는 우편 배달부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고요. 이 브로커, 앞으로 그냥 브로커라고 하겠습니다. 이 브로커는 각각의 이런 머신들, 노드들, 뭐 다양한 용어들이 있겠지만 각각의 이런 단말 노드들, 엣지 노드들에서 주는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스피드 미터가 있는 차량, 핸드폰 디바이스, 백엔드 서버 전부 서로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 알지 못해요. 가운데 이 메시지 브로커만이 이 요청을 받고 요청에 대한 응답을 주고 이 각각 단말 노드가 퍼블리셔, 메시지를 발행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서브스크라이버, 내가 어떤 주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메시지들을 받아보는 그런 서브스크라이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뭐 요거를 이제 일상생활에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유튜브 구독 생각하시면 돼요. 서브스크라이버가 구독하다잖아요.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버를 구독을 했을 때 그 유튜버가 새로운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에게 알림이 오는 것처럼 특정 토픽에 대해서 관심 의사를 밝히고
브로커가 그걸 인지하고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어디로부턴가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중개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생각보다 일상에서는 많이 쓰고 계세요. 이렇게 중간에 브로커가 있으면서 그 세 가지의 차원에서 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던 게 느슨하게 끊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먼저 스페이스 디커플링. 그러니까 펍섭에서 퍼블리시랑 서브스크라이버가 서로를 알지 못하잖아요. IP 어드레스라든가 포트도 알 필요 없이 모두가 메시지 브로커만을 바라보면 됩니다. 그래가지고 뭐 되게 많은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들이 이제 생겨도 그냥 중간에 브로커에만 연결하면 되니까 이제 확장이 되게 용이해지는 거죠. 다음으로는 이제 타임 디커플링인데 이 두 가지가 꼭 동시에 작동해야 될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메시지 브로커를 두고 동시에 작동할 필요 없이 느슨하게 이어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다음으로 이제 synchronization decoupling, sync decoupling 인데요. 요것도 마찬가지로 싱크가 이루어질 때 중간에 인터럽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 브로커가 있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이 결과 easy to scale up 확장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이 있죠.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no silver bullet 그러니까 은탄 하나는 없다라는 얘기처럼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. 단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만 개, 수백만 개의 커넥션을 이제 다룰 수 있을 정도 스케일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. 대용량이 앞에 붙는 순간 다 달라지고요. 여기서 나온 방법이나 뭐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둘 수도 있고 로드 밸런서를 둘 수도 있고 뭐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그건 지금 굳이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마저 얘기할 라이트웨이 프로토콜, 굉장히 경량화된 프로토콜이라는 건데요. 이게 구글에서 MQTT랑 HTTP에 대해서 조사한 그런 벤치마크 이미지 결과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. MQTT는 거의 200ms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HTTP는 여기 250 좀 넘고 275도 넘고 300 미만 275 300 미만 275 초과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. 네.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벼워서 적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점이 MQTT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다음으로 이제 통신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 가운데 이 코드 보이십니까? 코드가 뭐냐면은 이 MQTT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그런 토픽입니다. 아까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버의 구독을 했을 때 그 사람 알림이 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MQTT는 토픽을 정해가지고 그걸 구독할 수 있습니다. 요 가운데 있는 요 슬래시가 그 토픽의 위계 질서를 표현해주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. 센서라는 토픽에서 그 하부 토픽인 temperature, 온도계에서 room 1, 첫 번째 방에 대한 정보를 이제 subscribe 하겠다.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런 토픽을 담아서 subscribe publishing 한다는 얘기고요. 또 마찬가지로 room 2가 될 수 있고 humidity, 습도계의 room 1, room 1에 있는 습도계가 된다는 얘기겠죠. 네, 뭐 subject라고도 하고 topic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저는 topic이라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통신하는 방식은 publish, subegg, unsubscribe, unsubegg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웹 과정에서 HTTP 밑에 있던 TCP 통신 방식 중에서 이제 싱크 에크, 뭐 빈 에크 이런 식으로 핸드쉐이크가 이루어지고 나서 커넥션이 생기고 끊어지는 걸 안전하게 처리를 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걸 이제 그 구독을 했을 때나 퍼블리싱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acknowledge 패킷으로 subegg 아니면 unsubegg을 보내줍니다. 그런 게 있다는 얘기고요. 뭐 퍼블리시인데 요거는 이제 MQTT 클라이언트에서 브로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.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대략 요런 정보가 이제 날아가게 되는데 요건 이제 제이슨 방식으로 제가 적은 거긴 하지만 이 MQTT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포맷에는 이제 연관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agnostic 하기 때문에 네, 그래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가도 돼요. 뭐 비트 바이트가 가도 되고 문자열이 가도 되고 제이슨 XML이 가도 되고 뭐 괜찮습니다. 괜찮은데 그냥 가독성이나 인지도 면에서 제이슨이 아직까지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봤고요. 여튼 이런 게 이제 퍼블리시가 돼서
브로커가 그걸 받고 이 토픽을 구독한 그런 다른 서브스크라이버들이 얘네한테 있지 하면서 걔네한테 보내줍니다. 여기 보면 토픽이라는 메인 토픽이 있고 그 밑에 하위 토픽으로 1번이라는 게 있네요. 여기로 날아간다는 거는 이 MQTT 클라이언트들은 브로커에게 나 토픽 1번 토픽에 대해서 구독하겠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방식인 거죠.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그 애트리뷰트들을,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쭉 있습니다.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은 뭐 패킷 아이디, 패킷 아이덴티파이어고요. 어떤 패킷인지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 식별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토픽 네임은 이제 그 토픽의 이름이고 슬래시를 가지고 위계를 가지고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. QoS는 이 QoS라는 지표를 담아서 실어 보내는 건데 이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 해가지고 MQTT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뤄지는 그런 매트릭 지표입니다. 그다음에 리테인 플래그, 이게 잘 담겼는지에 대한 리테이니티를 얘기하는 플래그고요. true, false로 오고요. 페일로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담아서 보내는 온도가 있을 수 있고 습도가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요. 나온 것처럼 temperature 32.5 해가지고 보내는 이런 식의 페일로드가 있고 디플래그, 디플리케이스, 그냥 중복 여부를 체크하는 플래그 변수입니다. true, false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준비한 내용은 이론 강의는 이게 전부고요. 뭐 뒤에 가서 좀 더 다룰 내용은 QoS였습니다. 어떤 지표들이 사용되나까지는 했었고 QoS 레벨별로 어떤 식으로 MQTT가 중간에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더 얘기할 내용인 예정이었습니다. 일단은 MQTT 이론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